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확진자 중 73%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들인 것으로 나타났고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해 5억 개의 자가 검사기를 무료 배포하고 부스터 접종을 독려하며 군 의료 병력을 동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민들의 혈압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뇌졸중과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인구 증가율이 지난해 0.1%에 그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팬데믹 재난지원금 1,000억 달러를 사취당했다가 23억 달러를 회수한 것으로 금융범죄비밀수사국이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미크론이 예상보다 더 빨리 미국의 새 지배종이 됐습니다. 이제 신규 확진자들의 73%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들이라고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밝혔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처음으로 오미크론 변이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첫 사망자는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고 백신은 맞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남주 기자가 전합니다. 전염성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새 변이 오미크론이 이제 미국에서 새로운 지배종이 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규 감염자의 73%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라며 이제 오미크론이 새 지배종이 됐다 밝혔습니다. CDC의 로시엘 왈렌스키 박사는 오미크론이 퍼지는 속도를 생각할 때 감염자 수는 계속 높을 수밖에 없다 강조했습니다. And that was, as you note, expected based on the growth rates of how quickly Omicron is transmitted across other countries and around the world. We anticipated that this number would be about this high at around this time. 이런 가운데 텍사스에서는 첫 오미크론 변이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휴스턴에 거주하는 50대로 알려진 사망자는 이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고 지병을 앓고 있었으며 백신은 맞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인구의 61%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부스터샷의 접종률은 아직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CDC가 내놓은 백신 효과는 이렇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았을 경우 인구 10만 명당 감염자는 451명입니다. 백신을 맞았다면 그 숫자는 134명으로 내려갑니다. 부스터샷까지 맞았다면 감염자는 10만 명당 48명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사망자의 숫자는 백신의 효과를 더 확실히 보여줍니다. 백신을 맞지 않았을 경우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사망자 수는 6명, 백신을 맞았다면 0.5명입니다. 부스터샷까지 맞은 경우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는 고작 0.1명에 불과합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새 지배종으로 떠오르자 각 주는 방역 조치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장 워싱턴 DC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활시켰습니다. 보스턴은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 카드 없이는 실내 영업장 입장을 제한받습니다. 뉴욕은 타임스퀘어 새해맞이 행사 취소를 고려 중인데 취소 여부는 크리스마스 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배종으로 떠오른 새 변이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한 투쟁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새해 1월부터 5억 개의 자가 검사기를 무료 배포하고 부스터 접종을 독려하며 군 의료병력 1,000명을 동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안은 자가 홈 검사로 감염을 초기에 포착해 전염을 막는 동시에 조기 치료하고 최대한 부스터샷을 접종시켜 돌파 감염은 피할 수 없어도 중증 발병과 사망 위험은 막아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을 휩쓸기 시작한 새 변이 오미크론을 퇴치하기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새 오미크론 배틀 플랜을 발표하고 죽음의 겨울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새 오미크론 배틀 플랜을 발표하며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감염과 중증, 사망 위험이 매우 높은 반면에 부스터샷까지 맞으면 돌파 감염은 피할 수 없어도 중증과 사망 위험은 현저히 낮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If you're not fully vaccinated, you have good reason to be concerned. And especially if you've gotten the booster shot, that third shot, you have much less reason to worry. 바이든 오미크론 배틀 플랜은 첫째, 코로나 검사를 신속하게 실시하는 자가 홈 테스트 기기를 5억 개나 구매해 새 1월부터 신청하는 미국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민들이 정부가 무료로 배포하는 홈 테스트 기기로 가정에서 자가 코로나 검사를 실시해 오미크론 감염을 초기에 포착해
전염을 최대한 차단하며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 1월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각 지역별로 자가 홈테스트 기기를 신청하면 무료로 배송해주게 됩니다. 오미크론을 포함해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 초기인 사흘 내지 닷새 안에 먹는 치료제 등으로 조기 치료를 시작해야 중증 발병과 사망 위험을 90%나 막을 수 있을 것이기에 증상 초반 자가 홈 코로나 검사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 백신을 2번 맞았을 경우 보호 효과가 대폭 떨어지지만 3차 부스터샷을 접종하면 중증 발병과 사망 위험은 최소 75%까지 막아줄 수 있다고 보고 부스터샷 캠페인을 더욱 동력키로 했습니다. 이번 주 뉴욕시를 시작으로 부스터 백신을 대규모로 접종시킬 수 있는 접종 장소를 대거 확충하게 됩니다. 미국민들은 백신을 2번 다 맞은 사람들은 2억 명이지만 현재까지 5,500만 명만 부스터샷을 접종해 2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셋째, 미군 의료병력 1,000명을 동원해 새해 1월과 2월 민간 의료시설을 지원하고 연방 긴급대응팀도 각 지역에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미군 군의관, 간호사, 약사, 의무병 등 1,000명을 1월과 2월에 동원해 환자들이 한꺼번에 대거 몰려들어 어려움을 겪는 민간 병의원이 생길 경우 긴급 지원에 돌입하게 됩니다. 연방정부는 이와 함께 FEMA의 주관으로 300명을 이미 파견한 데 이어 6개 긴급대응팀 100명을 미시간, 위스콘신, 인디애나, 애리조나, 뉴햄프셔, 버먼트 등 6개지에 증파하기로 했습니다. 연방당국은 또 산소호흡기 330개를 이미 각 지역에 보낸 데 이어 앰뷸런스 30대를 뉴욕시에 급파하고 구급대원 30명씩을 뉴햄프셔와 버먼트에 파견하는 등 의료체계에 비상이 걸린 지역부터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코로나19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직접적인 위협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변화를 주면서 간접적으로도 미국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민들의 평균 혈압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혈압이 조금만 상승해도 심장마비와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부작용도 커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입니다.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며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일으키는 고혈압이 미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CNN 등은 서큘레이션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인용해 팬데믹 기간 동안 미 국민들의 평균 혈압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연구 결과는 미국민 50만 명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실시됐는데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이들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0.14에서 0.53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팬데믹 기간 미 국민들의 평균 혈압이 높아진 것에 대해 놀라운 일은 아니라며 지난 1년 반 동안 식단 변화와 운동량 부족 등 혈압에 영향을 줄 요인은 많았다 밝혔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미 국민들의 혈압 상승은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나타났지만 성인 여성의 혈압 상승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연구원들은 여성 혈압 상승의 이유는 정확히 밝혀진 바 없으나 팬데믹이 여성에게 더 큰 부담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혈압 상승은 앞으로 몇 달 안에 미 국민들의 의료 데이터에 상당한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인구의 평균 혈압이 조금만 변해도 뇌졸중과 심부전, 심장마비 사망자 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경고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팬데믹 기간 동안 고혈압 환자가 늘어나면 합병증으로 인한 위중증 환자 수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 미국민들의 운동량이 감소한 것은 물론 식단에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실제로 팬데믹 기간 동안 미 국민들의 음주량과 나트륨 섭취량이 늘었다는 연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종합병원 중 하나인 메이오 클리닉은 혈압을 낮추기 위해선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당은 물론 술과 담배, 카페인과 스트레스 조절에 신경을 써야 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의 인구 증가율이 지난해 사상 최저인 0.1%에 그쳐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자보다 출생자들이 많았으나 국내 인구 증가가 이민보다 처음으로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재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휩쓸렸던 미국은 지난해 생활 양상 등이 송두리째 바뀌면서 인구 증가율도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연방 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매년 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미국 인구 증가율은 2020년 0.1%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현재 미국 인구는 3억 3,190만 명으로 1년간 고작 39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미국 인구조사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10년간 매년 평균 200만 명은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팬데믹 여파로 인구 증가가 5분의 1로 급감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미국의 인구 증가는 230만 명에 달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순 인구 증가수를 비교해보면 기록적으로 급감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데믹에 따른 사망자들이 급증했으나 출생자들이 사망자들보다는 14만 8천 명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 출생자와 사망자의 차이인 순 인구 증가는 14만 8천 명이었던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미국의 순 인구 증가가 15만 명 이하에 그치면서 사상 최초로 미국 이민자들보다 적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한 해 미국에 이민 온 외국 태생 이민자들은 24만 5천 명이어서 미국 내 인구 증가보다 10만 명 더 많았습니다. 팬데믹으로 불안한 미국민들의 생활이 장기화되고 트럼프 시절의 반이민 정책으로 이민자들도 한 해 100만 명 안팎에서 4분의 1로 급감해 사상 최저치의 인구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워싱턴 DC의 인구가 지난 한 해 2.9% 줄어들었고 뉴욕이 1.6% 감소하는 등 동북부가 0.6% 감소했습니다. 서부 지역은 거의 증감이 없었으나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0.7% 줄어들었습니다. 일리노이주가 0.9% 줄어드는 등 중서부 지역은 0.1% 감소했습니다. 반면 텍사스 1.1%, 플로리다 등 남부 지역은 유일하게 0.6%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 팬데믹 사태에 따른 연방 지원금 가운데 무려 1,000억 달러 이상 사취당했다가 당국의 추적으로 현재까지 23억 달러를 회수한 것으로 금융범죄비밀수사국이 발표했습니다. 가장 많이 사취당한 연방 지원금은 종업원 급여 보호 프로그램인 PPP와 재난지원금 EIDL, 연방 실업수당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을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워싱턴 정치권이 긴급 마련한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각종 연방 지원금들에 금융 사기범들이 활개치며 1,000억 달러 이상 사취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비밀수사국은 각종 연방 지원금 가운데 범죄자들이 사취한 금액만 해도 1,000억 달러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경호로 유명한 시크릿 서비스국의 산하 부서이지만 금융범죄를 중점 수사하고 있는 비밀수사국은 900여 명의 전문 수사요원을 동원해 연방 지원금에 대한 사기 행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연방 지원금 가운데 범죄자들이 가장 많이 사취한 대상은 중소기업청이 주관한 종업원 급여 프로그램인 PPP와 긴급재난지원금 EIDL, 그리고 연방 실업수당이었다고 비밀수사국은 밝혔습니다. PPP는 업주가 종업원들에게 급여를 지불하며 해고하지 않을 경우 2달 반치의 급여분과 비용을 합해 융자받고 6대4의 비율로 사용한 증거를 대면 전액 탕감해줘 무상 지원한 프로그램입니다. 연방실업수당은 주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었던 자영업자, 임시직들도 주당 처음으로 600달러, 나중에는 300달러씩 받고 장기실직자들에게도 지급됐다가 9월 6일자로 종료됐습니다. 금융범죄비밀수사국은 900여 명의 조사요원을 동원한 추적수사에서 현재까지 금융사기 범죄자 100여 명을 체포하고 23억 달러를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에 범죄 조직들이 이체를 시도하는 데 이용한 페이팔과 그린닷 코오퍼레이션으로부터 4억 달러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비밀수사국은 사기 투자 계좌를 통해 사치한 연방 지원금을 옮기려던 범죄 조직들을 추적해 1억 달러를 회수했습니다. 하지만 사취당한 연방 지원금이 1,000억 달러인 데 비해 회수된 금액은 23억 달러로 너무 적기 때문에 비밀수사국은 새로운 부서 책임자를 임명하고 해외로 빠져나간 연방 지원금까지 추적하기 시작했다고 비밀수사국은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